함께해주신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 가족들이 1년 중에 가장 모이는 날이죠. 어버이날, 어린이날, 그리고 스승님들 또 생각하는 날. 그러다 보면 가족들끼리 모여서 좋은 얘기 나누는 달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반기 또 하반기 준비해야 되지요. 부동산에 대한 흐름 아직은 안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상담해 드리는데요. 지금 갈 길 먼 부동산 시장 궁금하시거나 걱정 있으신 분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부지런하게 그리고 속이 시원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네, 그 어느 달보다도 이 가정의 달 5월은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여러분께 고민 해결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세요. 차윤원 대표의 속 시원한 상담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또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아파트를 기대하면서 재건축 투자의 붐이 일었다면 지금은 또 새 집 마련을 위해서 나중에 좀 시간을 투자해서 재건축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왜 이제는 재건축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나눠볼까 합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을 말을 할 때 어떤 사이클을 말씀하십니다. 사이클만 얘기하시는데 그 사이클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사이클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사이클이라는 것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불특정 주기를 가지고 간다는 건 사이클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이클이라는 건 자전거 바퀴처럼 일정한 회전하고 일정한 진동과 진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사이클을 버리고 어떤 주기를 벌여야만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적 투자를 해야 되고 선택적 지역, 선택적 종목, 선택적 물건을 선택하는 게 진짜 잘 되고 부동산에서 성공한 길인데 참 지금 많은 분들이 무지하게도 그리고 정말 공부를 안 해봐서 그런지 무조건 폭락, 하락, 무조건 상승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승과 하락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 가지고 상승, 하락, 보합이 늘 동시에 같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박스경제TV 부동산 고민 이 프로그램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늘 선택할 때 이기는 게임, 오르는 그러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늘 상승 지역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지방 보면은 재건축, 재개발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올랐나 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조정 기간을 거치고 있는데 저는 이 순간은 재개발 투자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제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2024년 5월입니다. 이 지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해서 2026년 정도까지 잡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에 투자해야 합니다. 하라도 아니고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게 재건축과 재개발은 거의 같은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낡은 빌라와 단독주택 주거지를 부셔서 아파트를 만들거나 기존의 아파트, 낡은 아파트를 가지고 다시 또 새 아파트를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재개발은 5층 이하의 아파트이거나 그냥 빌라나 단독주택이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물론 5층 아파트는 무조건 재건축 가겠지만 10층, 12층, 15층, 20층 이런 아파트를 재건축으로 보는 경우를 두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전제를 두고 했으면 좋겠고요.
재건축 시장이 오면 또는 재개발 시장이 오면 둘 다 돈을 법니다. 그런데 이 법과 규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재개발 시장이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요.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우리 시청자님들, 저를 사랑하시는 애청자님들은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죽기 전에 재개발에 단 한 번이라도 투자하라고 호소드리고 싶어요. 이 재개발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골치가 아프다. 그리고 너무 오래 기다린다. 그 다음에 나는 재개발하면은 모르니까 두렵고 무섭다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재개발은 딱 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잡하고 힘드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서울에 입주권이 나오는 땅 한 평만이라도 투자해봐라. 이게 재개발이다. 단 조건이 있어요. 찐 서울에만 투자하라. 찐 서울은 제가 여기에서 표현하지는 않겠어요. 또 왜 우리 동네는 찐 서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분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부자만 되고 좋은 집, 좋은 아파트에서 평생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자, 재개발하면 단 한 번이라도 투자를 해서 아파트 지어가지고 입주한다는 환상 버리시고요. 그냥 재개발 투자해서 2, 3년, 3, 4년 후에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투자의 수익을 내라는 게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싶고요. 가격이 오르고 난 4, 5년 후에는 여러분이 살고 싶으면 사시고 더 오를 것 같으면 가시고 하시면 됩니다. 제발 재건축이나 재개발 투자해가지고 나 거기에서 살 거야. 아파트 만들어지면 입주할 거야. 이런 환상을 깨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이 걸립니다. 다만 모든 부분 어떤 것들이 이게 도자기나 골동품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찐 서울에 재개발 투자하는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신규 용어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재개발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골동품 재개발에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골동품은 어떻게 되죠? 오래 보유할수록 가치가 상승하죠. 이 골동품 사가지고 그 항아리 우리 들어가서 사는 거 아니죠. 우리가 골동품 잔병 고려청자 사가지고 거기다 술 따라가 술 먹는 거 아니잖아요. 제발 재개발 투자해서 골동품을 갖고 있으면 가격이 상승하니 가격 상승하는 그러한 기쁨과 행복을 느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아파트가 입주하면 들어가서 사시는 건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인데, 골동품 재개발 지역은 반드시 배신하지 않고 오른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개발 투자하면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간단하게 그냥 2억 투자해서 2억만 번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재건축 투자하시는 분들은 10억을 투자해서 2억을 벌려고 하는 욕심을 부린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 말씀하겠고요. 제가 요 테이블은 저 차윤원 대표, 차 대표의 현장에서 얻은 철학입니다. 그리고 약간 사견인데 이게 묘하게도 100% 맞는다라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비교하려면 한 카테고리를 100개를 만들어도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재건축도 투자하기 좋습니다. 여러분 돈 많고 자금 많으면 재건축 투자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재개발보다 재건축보다 재개발을 투자하라고 하는 건 일단 돈이 소액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좋은 위치가 골동품처럼 가격이 정말 놀랍게 오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 투자금은 당연히 재건축 아파트는 직접 거주도 가능해요. 살면서 재건축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아파트를 사서 아파트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거주도 할 수 있고
전세를 놓고 가더라도 돈이 많이 들어가죠. 왜? 재건축은 오래된 노후가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격은 높은데 전세값이 낮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끌어다야 되니까 이자 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재건축 시장이 조금 부담스럽고 재개발보다 투자가 불편한 이유는 이자가 높다라는 거예요. 이자가 2%, 1%일 때는 그때는 또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이 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데 현재 시기에서는 재개발이 낫다라는 부분이고 재개발은 돈이 적게 들어갑니다. 원룸, 투룸 이런 걸 가지고 25평 아파트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한번 여러분 주변에 잘 나가는 아파트든 못 나가는 아파트든 24평과 33평 또는 34평 아파트의 평형당 단가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세는 항상 20평대가 평당 가격이 높습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갖는 평당 분양받는 분양가는 거의 비슷한데 24평 이상하게 소형 평형이 더 평당가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얘가 뭐 15억, 12억 가격이야 3억 차이 난다고 하더라도 투자비 대비 상승률은 24평이 항상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24평짜리가 평당 5천만 원이면 34평 4,600, 4,500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의 목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재개발이 낮고 적은 평수 자금 내시고요. 추가 부담금은 언제 내죠? 입주할 때 냅니다. 근데 재건축은 언제 내죠? 계약할 때부터 중간 3분기마다 냅니다. 이게 재개발과 재건축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늘 입주 시까지 돈이 더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적게 들어가고 재건축은 많이 들어가는데 추가 분담을 얘들은 분납을 하고 얘는 10%만 내주고 나중에 입주할 때 낸다. 이 큰 차이를 여러분들은 몸에 베이들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투자금이 적다라는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왜? 안 해봤으니까. 저는 해봤고 수없는 지역들을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투자금 재개발이 훨씬 적게 들어오고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 속도 빨라졌습니다. 늦어졌습니다. 원래 사업 속도는 재건축이 빠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건 왜였느냐? 박원순 시장이 2012년에서 17년 재임 기간 8년, 7년 동안 재개발을 엄청나게 해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시장이 10년 정도 늦어져 버린 건 사실입니다. 반대로 재건축도 늦어진 것도 있습니다. 잘 안 해줬으니까. 서울시에서 쪼아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 아파트,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러면 규제로 지금 막아놨는데 여러분들 항상 부동산 투자의 기본은 수요죠. 서울의 수요가 말라버리고 다 어디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대기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이자가 높고 규제가 많고 취득세, 종부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로 지금 얼어붙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계속 얼려놓을까요?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 돌아가고 시장에 돈이 안 돌아가는 이 시장에서 안 풀어줄까요? 경기 부양해야 됩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해야만 그나마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수출하는 기업의 수출은 늘어났는데 그 수출하는 걸 여러분한테 돈 나눠줍니까? 세금 내서 복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돈 안 주거든요. 돈을 쓸 수 있도록 시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반드시 1, 2년 안에 부동산 활성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전 정부에서 만든 건 뭐였죠? 거래를 막은 겁니다. 거래를 틀어막고 그냥 정말로 너희들 필요한 사람만 사. 그것도 싼 것만 이렇게 해놔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 풀어주고 경기를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2, 30cm도 세다도 먹고 도배 장판 하는 사람도 먹고 살고 그리고 일하다 옆에 식당 가서 밥도 먹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죠. 그리고
공사비, 사업 속도 지금 재개발 빠릅니다. 여러분 지금 모아타운 지금 투자하시면은요 5, 6년, 7, 8년 입주하잖아. 아파트 없을 때 먼저 아파트 들어가면 돈 벌거든요. 그럼 팔아서 신속통합계획 또 가면 돈 2번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 지금 공사비는 결국은 똑같이 많이 들어가겠죠. 인건비 많이 올랐고 자재값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요즘 폭락론자들 건축비 비싸니까 지금 투자하지 마라. 이제 재건축 안 한다. 이거 한번 올라버린 인건비를 나중에 5년 가면 막 밟아가지고 인건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에 이 폭락론자들은 머리가 약간 하등적인 게 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한 번 올라버린 인건비가 내려간 거 본 적 없고요. 한 번 올라버린 건축비를 내리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또 5년 지나고 10년 가면 건축비가 내릴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오늘이 가장 싸요. 10년 후에 또 비싸지고 20년 더 비쌉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입지 좋고 정말 수요 많은 데는 공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사비는 지금 싸니까 갈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는 이자 높고 뭐고 금융 지금 PF에 난리가 있어서 못하는 거지. 지금 공사 들어가는 데는 오히려 희소성 때문에 프리미엄이 높을 수 있는데 역시 지역은 찐 서울이 먼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한 지역에 수요도 없는 인구 증가도 없는 곳에 아파트 공급하는 건 경계하시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요가 많고 인구 증가하고 선호도 증가하는 이 세 가지 팩트를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역만 하시기 바라고요. 뭐 집값 많이 올랐다고요? 아닙니다. 제가 뭐 대구, 부산 뭐 이런 데 보면 뭐 2016년도에 1억 5천에 산 게 아직도 2억 5천짜리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유치 맨날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격 오르고 폭등한다고 하면 쓰잘데기 없는 강삼, 강남, 나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청담동, 반포 왜 이런 데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가격 떨어진 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공사비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평당 400만 원, 500만 원 하던 공사비가요. 3, 4배 올랐습니다. 지금 1200, 1400 해요. 지방도 300, 350 하는 공사비가 이제 1000만 원 아니면 안 돼요. 정말 지방도 말이죠. 인구가 꾸준히 지켜주고 선호도 있는 지역은 평당 500만 원 지금 하는 그런 새 아파트들이 있을 때 하나 사둬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가격이 좀 덜 오를 뿐이죠. 여러분들 지금 한번 올라버린 공사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다만 화폐 가치가 낮아질 뿐이에요.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인건비가 불과 5, 6년 전 정권 때 시간당 6천만 원 하던 게 뭐 9천만 원 한다 그러죠. 사실 식당에서 일하는 주방 보조가 월급이 170만 원이었어요. 월급이. 그리고 3.3%로 원천징수에서 해법 접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월급이 250, 300, 270이에요. 거기다가 1년만 근무하면 여기에다가 퇴직금 1년치 줘야 되죠. 또 여기에다가 4대 보험 들어야 되죠. 식당 운영했던 사람들은 170만 원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340 월급이요. 2배가 넘겠어요. 왜냐하면 4대 보험 들어가고 퇴직금은 계산 안 해요. 네트로 받는 돈만 생각하지. 아닙니다. 이 주인 입장, 자영업을 하는 주인 입장에서는요.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올해 2024년 들어와가지고 물가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안 오르었다고 하잖아요. 천만에요. 월급만 오르고 물가 하나도 안 오른 적 2, 3년 있었잖아요. 이게 도미노처럼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화폐 가치가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도 뭐 이제 60년 다 돼가서 살아오는 거지만 80 먹은 우리 어머님 80대 물어보거나 40대만 물어봐도 이 세상의 흐름은 압니다. 화폐 가치는 반드시 하락을 수반합니다. 하락을 수반한다고 하는 건 이만큼 건축비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보통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추가 분담금을 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항상 재개발은 낮습니다. 왜 그런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5층짜리나 3층짜리 부시는 철거 비용하고 아파트 15층짜리 지하 3, 4층 있는 거 부셔가지고 그거 재건축하는 거 비용이 철거비부터 어디가 많이 들겠어요? 당연히 재건축 많이 들어갑니다. 이미 아파트 안 들어진 걸 부셔가지고 짓는 것보다 그냥 단독주택 그냥 빌라들 있는 거 부시는 게 돈 훨씬 덜 들어갑니다. 공사 기간도 더 짧고요. 그 다음에 꼭 아셔야 되는 게 추가 부담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게 기존 아파트 재건축해서 용적률을 막 올려줘가지고 뭐 50%는 늘어나는 용적률을 정부에다가 기부 차납하고 한다 하더라도요. 얘는 기본적으로 일반 분양분이 낮습니다. 적습니다. 그런데 물론 5층짜리 8층 아파트 이런 부분들은 재개발급이니까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고 사업성 좋습니다. 그런데 12층, 15층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일반 분양이 용적률을 많이 올려주지 않는 이상은 일반 분양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용적률을 많이 500% 뭐 일기 신도시 500%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집이 어떻게 돼요? 서로 그냥 빼곡히 들어가지고 서로 목만 내놓고 닭장처럼 500%짜리 옆집 말하는 거 다 들려야 되는 그런 아파트지. 그건 아파트 프리미엄이 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미엄과 아파트 재건축의 일반 분양이 많다라는 건 프리미엄 싸움에서. 그런데 여기에는 뭐 재개발 재건축 기본이 5층 이하에 3층 이하 단독주택이 시작하니까 당연히 일반 분양들 많고 쾌적한 환경 300%만 지어도 쾌적한 환경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하시 여기는 이거 맨날 빼잖아요. 맨날 사업성 건축비라는데 프리미엄 중요하거든요. 프리미엄은 위치가 결정합니다. 둘 다. 그래서 프리미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요것만 짧게 하겠습니다. 재개발을 투자해가지고 재개발을 투자해서 입주까지 보지 마십시오. 그냥 노후도 평균 노후도가 50% 이하인 데 투자하지 마시고요. 노후도가 50에서 75% 사이에 재개발 예정지만 투자하십시오. 그럼 구역 지정될 때 오르고 조합 인가될 때 오르거든요. 요 시기에 팔고 나오셔도 됩니다. 여기 지나가면서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여러분들 이게 항상 그러는데요. 구역 지정에서 조합 인가 때 50% 이상은 오르니까 입주까지 보지 말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간 관계상 요것만 말씀드릴 테니까 이번 주에 무료 세미나 있으니까 참석하셔서 더 연장해서 설명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